한마디로요,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연기를 익히는 걸 거예요. 그렇게 연기 공부를 시작하시고 나면 바로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한번 뿌려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배우라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처음 해보는 일 투성이다 보니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막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필을 만드는 일일 거예요. 흔히 배우 프로필 혹은 PPT라고 부르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배우 프로필을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물은 뭘까요? 그렇죠, 잘 나온 사진 6장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겠죠? 오늘 파워포인트로 만들 프로필은요, 2페이지짜리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이 프로필은 총 몇 페이지 정도가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배우 소개서를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요즘 회사 보고서도 한 장짜리를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리고요, 배우 캐스팅 담당하는 사람들요, 배우 사진 몇 장하고 연기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배우한테 좀 관심이 생기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T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마디로요,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배우를 뽑는 사람이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가장 보편적인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김원빈, 아주 보편적인 프로필이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나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화사하고 밝고 근사한 사진이면 좋겠죠. 가끔씩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어둡고 터프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메인 사진을 굉장히 어둡고 진지한 사진으로 채워 넣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가급적 웃는 사진, 밝게 웃는 사진을 넣을 거를 권해드립니다. 표정을 어둡고 진지하게만 찍으면요,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전신 사진보다는 아무래도 상반신 중심의 사진을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생긴 배우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배우 소개 프로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름. 보통은 본명을 쓰지만요, 예명이나 활동명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테이지 네임이라고 하죠. 그렇게 스테이지 네임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예명을 쓰고요, 본명을 또 옆에 적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명만 쓰시면 됩니다. 이 본인의 이미지를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명 한 번 정도는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년월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생년까지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생일까지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만큼 서류상 나이를 중요시 여긴 나라가 없잖아요. 특히 무명 배우인 경우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좀 많이 따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고무줄 나이. 그러니까 PPT를 나이별로 몇 가지 버전으로 쓰는 거, 그건 또 요령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미지만 맞으면 실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DP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등장했던 구교환이란 배우 있죠. 그 배우 나이가 40살이래요. 근데 그냥 군인 역할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잖아요. 그죠? 자, 다음 뭘까요? 최종 학력을 적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학교 정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학교가 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연극영화과를 나와야지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학력이 좋아. 막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조금 눈길을 끌 수도 있다. 왜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 배우, 카이스트 출신 배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학력이 좋으시면 적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랑 관련이 없는 학과라도 적어주면 유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용과나 미술과, 디자인과 이런 학과 출신들도 묘하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적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피지컬 정보. 이 정보를 자꾸 자기 희망사항을 적는 분들이 계세요. 키도 자꾸 반올림해갖고 쓰시죠?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캐스팅할 때 키 큰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도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키를 속여갖고 막 높여서 쓰면요, 키 작은 배우 찾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 목표치를 적지 마시고요, 현재 몸무게를 적으세요. 오디션 갈 때마다 미친 듯이 살 빼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바로 특기예요. 의외로 이 특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탁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탁구를 특기로 적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탁구를 특기로 쓴 사람은 제가 찾는 배우 중에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극이라면 펜싱, 칼싸움 있잖아요. 그리고 말 타는 거, 승마, 이런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기를 적으실 때는요, 가급적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요리를 특기로 적으신 분들 계세요. 특기가 요리라고 적는 거 연기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특기를 요리라고 쓰지 말고 무 빨리 썰기 이렇게 쓰신다면 아마 요리사 역할 뽑을 때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어떤 특기를 적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볼 수 있는 장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의 DP, 거기 보면은요, 장교가 테니스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테니스를 특기로 쓴 사람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수영이나 농구, 배구 이런 운동들도요, 굉장히 좋은 특기가 될 수 있어요. 태권도 같은 무술도 영화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래나 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특기가 될 겁니다. 춤 같은 경우도 그냥 춤이라고 적지 마시고 어떤 춤을 잘 추시는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무용이나 발레, 아니면 뭐 힙합이나 디스코, 아니면 막춤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프로필에 취미를 적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소개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를 별도로 쓰지 마시고 취미를 오랫동안 해서 정말 잘하시는 거 있죠, 그걸 특기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경력이에요.